네,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가운데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출발을 해야 할 시점인데요. 지금 8시 50분 구간 동시호가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허주식 해설위원과 메리츠증권의 박지훈 대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허 위원님 어디에 맞추고 계신가요? 네, 시장 분위기는 유럽하고 뉴욕장 급락 나오게 되면서 좀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우리 장 마감된 거 봐서는 사자 팔자 다 모두 자신감이 결여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이나 테마성으로는 정치인 테마주 하고요. 업종은 역시 에너지 업종 이런 쪽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급에 대해서 다소 좀 불안하긴 하죠. 이번에 박 대리님은 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자 팔자 좀 매수세가 좀 실종이 되면서 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해외 증시도 폭락이 나오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좀 하락 출발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우리 지수는 그 1988이랑 조금 멀어지면서 좀 답답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떤 종목을 좀 섣불리 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좋은 업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좀 대안주로 좀 말씀드릴 게 엔터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SM, YG엔터테인먼트, FNC 엔터 등등 있는데요. 사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랑 미국적 금리 인상 이슈랑 크게 좀 무관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셔도 상당히 좀 가격 할인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마땅히 살만한 종목이 없다라면은 이렇게 좀 신성장 산업 쪽으로 한번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것도 향후의 수익성을 위해서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은 어둡지만 그 가운데서도 뭔가 틈새 시장을 노리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차트 놓고 보시면은 지난달 저점 수준에 딱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뚫고 이제는 좀 더 깊은 지하 세계로 내려가느냐 혹은 여기서 지지를 해주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현재 대내외적인 상황이 그다지 좀 좋지는 않죠.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6% 하락한 1933.93포인트 구간 지나갑니다. 1933포인트 정도요. 직전 저점 이탈입니다. 이럴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야간 선물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증시 1930포인트 출발 예상되거든요. 0.97% 정도 하락한 수준인데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보니까 좀 상당히 깊게 낙폭이 나옵니다. 2% 넘게 밀려나고요. 2.15%의 급락 출발 예상됩니다. 640선 이탈, 639.73포인트 구간으로 나오면서 벌써 6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밀리면 7거래일이네요. 7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허 위원님, 유가증권 시장 종목들 어떤가요? 네, 자, 먼저 LG화학이랑 SDI 좀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의 바이두라는 포털 업체의 자율주행차가 첫 도로 시험을 무사히 마쳤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11월 달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작년 11월보다 409% 늘어난 2만 5천 대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누적으로는 11월까지 15만 대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 한 0.39%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한원 시스템이 보합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화학 쪽이 아시아 역내에서 NCC 가동률이 일부 수급 이슈로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타이트하다, 좋다는 호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시장 대비로 더 선전한 흐름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포스코는 한 2.3% 밀려나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11% 급락, 대림산업이 3% 하락, 그리고 현대건설이 역시 3% 하락권에 있습니다. 대우조선도 4% 정도 밀려 있고요. 현대상선이 19% 급락권입니다. 그리고 항공주도 다 안 좋은데요. 뉴욕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티웨이나 제주항공도 아주 큰 폭으로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 포함해서요. 탄소 배출권 쪽에 후성이 한 2.35% 정도 좀 상승권에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N이 121엔이 깨지게 되면서 아시아 들어와서 120.8 정도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원에는 100엔당 한 980원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0.3% 정도 상승으로 호가 받아놓고 있고요. 모비스도 한 0.2% 시장 대비로는
선전해서 출발이 날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혼자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2% 정도 하락권이고 현대유아라든지 현대글로비스 4% 급락하면서 출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 쪽에서 삼성전자는 뭐 자사주 매입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받쳐져 있는 쪽에서 한 6천 주 정도, 전체로는 5만 4천 주 들어와 있는데요. 호가 상황에서는 약보합 정도 나와 있고요. SK 최태원 회장이 내년에 등기이사 다시 이제 복귀된다고 하는데요. SK는 한 1.39% 정도 소폭의 하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쪽은 뭐 금요일 날 아주 급락 나왔었고요. 오늘도 좀 전반적으로 약한데요. 한미가 4% 빌려 있고요. 일양약품도 안 좋습니다. 한 4% 정도 약세권에서 받아놓고 있고요. 한국콜마가 5% 급락, 또 LG생건도 하락권입니다. 증권 쪽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이 4.6%로 약세 흐름 나올 것 같고요. 음식료는 뭐 그나마 좀 선전하는데요. 그래도 CJ제일제당이 한 1.2% 정도 하락권입니다. SKT가 금요일 날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한 1% 정도 되돌림이 나올 것 같고요. KT나 뭐 네이버 이런 쪽들이 선전합니다. 한전은 0.8% 상승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신 것처럼 파란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600개가량, 그리고 빨간불 출발 예상되는 종목은 150개가량으로 좀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더 종목별 흐름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박 대리님, 움직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 종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몇 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 파란불, 좀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폭 쪽을 보게 되면은 그 안철수 테마주들이 일단은 뭐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안랩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걸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는 아니지만 코스피에도 이제 안랩 그 정치 테마주들이 하나 연결되어 있죠. 예, 그 정치 테마주가 써니전자인데 써니전자도 지금 뭐 강한 좀 출발을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 프로 이전에 그 풍력 관련주인 동국 SNC 종목을 추천을 하였는데 일단 유니슨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동국 SNC도 역시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코스닥은 아니지만 코스피에도 풍력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은 CS 윈드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또 정치 테마주를 보게 되면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 좀 급락이 나올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밖에 지금 사실 이런 좀 특정적인 뭐 정치 테마주나 이런 섹터들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치 테마 관련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을 결국에는 선언을 하는 모습, 이 문재인 대표와 서로 등을 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면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 출렁거림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또 반기문 테마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현재 양시장 합해서 상한가 종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서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상품주들과 함께 움직이나 좀 봤더니요. 후반까지 보니까 테마로 묶이는 힘이 좀 더 강해 보입니다. 서원이 벌써 오늘 상한가면 3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허 의원님, 저희 개장하기 전에 정치 테마주들 좀 보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좀 어느 쪽으로 좀 투자 판단을 해봐야 될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예, 뭐 저라면은 김무성 테마를 사겠습니다. 지금 예, 전체적으로는 정치를 제가 뭐 잘 아는 것은 아닌데 예. 네, 김무성 테마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야권은 이 얘기 해야죠. 야권은 붙어 있으니까, 뭐, 항상 드라마 봐도 뭐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오늘 김무성 테마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하루만은. 그리고 이제 안철수 테마는 써니하고 뭐 안내 다물 멀티미도 올라있는데 저는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써니하고 안랩하고 다물 멀티미디어는 한 10%씩 올라 있는데요. 뭐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반기문 테마주로는 CCS는 계속 대장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4% 밀려 나오는데요. 좀 계속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무성 테마주 연결해서는 뭐 조일 알미늄이 한 6% 정도 올라 있고요. 중앙오션, 그다음에 대원전선 4% 정도입니다. 그리고 NK가 한 3%.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2월 14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을 열었습니다.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요. 오늘 장도 좀 담담하게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원달러 환율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동안에는 1180원대 위아래로 좀 움직임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상향 패턴은 그대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의 종가가 1179원 50전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이 나옵니다. 7원 60전 급등하면서 1187원 10전에 오늘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대로라면 1190원대 흐름까지도 좀 예상이 되는 범위 내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와 함께 출발하는 일본 넘어가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19,000선이 위협받는 가운데 극적으로 약간은 좀 되돌림이 나오면서 1%가량의 상승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지난 금요일 종가가 19,230선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지켜내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출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본 출발 상황이 마이너스로 좀 출발이 되고 있네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게 깊은 낙폭 보여줍니다. 마이너스 1.79% 하락하면서 니케이 225 지수 출발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선물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선물 쪽은 어떤가요? 네, 자 여러분들이 저도 같이 쉬었습니다만 쉬는 동안에 뭐 엄청난 재료들이 주말에 너무 많이 나와서요. 저희가 이제 뭐 이 시간에 뭐 진단 프로그램을 해야 될 정도로 재료들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인데요. 뭐 정리해보면 상당히 우리가 수출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좋았었어요. 실제로 생산이 한 5개월 만에 최고치로 나왔던 부분이 나왔고요. 보니까 화학 제품하고 자동차에 대한 생산이 상당히 늘었다. 그리고 소미 판매도 여전히 좋았는데요. 중국 광군제 특수효과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생산과 소비가 좀 좋아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전문가들 평가는 일단 기초 설비랑 제조업 투자 쪽에서의 증가가 좀 눈에 띄게 조금 더 올라왔던 부분을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일단은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아니냐. 최근에 있던 당국의 부양 효과들이 좋아진 것 아니냐는 쪽으로 약간은 좋게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한국 시황에는 좋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달러 패거를 포기하고 여러 가지 통화로 바스켓을 만들어서 거기에 연동된 환율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위안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뛸 것이라는 비관론이 많습니다. 이것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역시 한국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재료이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리 기후협약은 사실 뭐 구속력이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거의 한 8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주 먼 옛날에 나중에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뭐 안철수 의원 탈당하고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웠던 상황에서 일단 개장은 야간 거래보다는 조금 더 낮게 지금 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초가는 2.5 이상에서 2.25 정도 마이너스권 출발 나왔었는데요. 저가는 3.75까지 밀렸다가 조금 빠르게 올라옵니다. 항상 이제 뭐 급등 나갈 때는 아침 5분 시세를 봐라. 이게 이제 선물 쪽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들인데 특히 테크 쪽에서요. 일단 9시 3분 구간에 지금 음봉 만들어 놓은 꼬리를 약간 달고는 있습니다만 요거 오늘 회복되는지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장중에 나오는 재료들은 없습니다만 위안화가 6.452까지 아시아에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 개장하고 나서의 흐름들이 선물 쪽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괴리우라고 베이시스는 마이너스권인데 베이시스 마이너스 2.3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한 280억 정도 매도 위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까지 지금 9거래를 연속해서 거래소에서 매도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 박 대리님께서 봐주시죠. 네, 일단 지금 시가 대비 양시장이 계속해서 밀리면서 일단 수급도 좀 꼬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현재 오늘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시 4분이니까 약 4분 만에 한 400억 가까이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좀 상당히 꼬여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사실 그동안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좀 받아주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 개인도 지금 100억 이상 일단 매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 지금 소폭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흐름대로 간다라면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조금 받을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은 좀 꼬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랑 좀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약 11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은 소폭 매도 그리고 기관은 지금 보합 정도로 되면서 일단 지금 지수가 지금 2% 이상 좀 상당히 밀리고 있는데 일단 수급상으로 본다면 사실
파는 사람도 좀 사는 사람도 좀 없는 좀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지금 빨간불이 한국전력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어떤가요, 허 의원님? 네, 지금 한전은 강보합입니다. 48,700원인데요. 뭐 배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워낙에 경기 방어 컨셉이다 보니까 뭐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뭐 약간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에 CS 윈드가 4.15% 올라갑니다. 25,100원 선이고요. OCI도 3% 반등인데요. 후성도 한 2%대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NK도 뭐 3.4% 정도 올라가고요. NK는 또 김무성 테마랑 엮여있는 부분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보면 뭐 파리 기후협약에서 2020년 이후부터 이제 뭐 선진국이 개도국한테 한 118조 원 정도씩 매해마다 그 개도국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투자하기로 그러니까 지원해주기로 약속들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가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대한 기대감들 또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본재구는 다 지금 안 좋은데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2 내지 4% 정도 밀려 있고요. 두산중공업과 인프라코어도 약세권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14% 급락이 나와 있고요. 면세점 이슈까지 겹쳐지게 되는 중국 모멘텀이죠. 그게 수그러들게 된다는 전망 나오면서 안 좋았던 호텔신라나 뭐 두산신세계, 롯데쇼핑, 뭐 DS리테일, SK네트워크스, 그다음에 하나투어까지 전체적으로 한 2 내지 3% 정도 오늘까지 약세 이어지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LG생각, 한국콜마까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약 쪽은 한미약품이 4% 정도 뭐 밀려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나 한원시스템, 효성,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그나마 좀 선전은 하지만 플러스는 내지 못하고 있고요. 다 마이너스권에서 나옵니다. 화학 정유주가 장중에 반등 나오는지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건설 쪽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5% 급락권입니다. 14,000원 깨진 흐름 나와 있고요. 대림산업과 현대대우, GS건설까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내년도 공급 과잉을 전망했다는 부분에서 한 3% WTI 급락 나오면서 마감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악재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 52주 신저가로 출발하는 종목이 37개로 집계가 됩니다. 특히나 좀 업황이 안 좋은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두산건설이나 뭐 GS건설, 현대건설, 건설주들 대거 포함되어 있고 기계 쪽에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그룹주들이 좀 많네요. 두산건설도 현재 좀 마이너스권에서의 출발, 두산엔진도 52주 신저가 기록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 현재 SK하이닉스가 3만 원을 이탈하면서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박대리님, 이럴 경우에는 좀 52주 신저가 종목,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라운드 넘버로 좀 이탈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피하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국민주라고 불릴 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들을 했던 종목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52주 신저가 나온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출현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저가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만 본다라면은 불과 한 달 전, 2달 전보다 싸긴 쌉니다. 하지만 신저가가 나왔던 이유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지금 신저가 뭐 증권주들도 계속 신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이나 뭐 향후 뭐 이번 달 같은 배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보고 역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요. 분할로 꾸준히 사는 게 그나마 좀 수익 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사실 좀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히 볼만한 건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자화전자라는 이제 그 IT 부품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3% 일단 상승이 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태양광이나 이제 이런 풍력 쪽으로도 조금 뭐 괜찮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 한 2% 정도 상승되면서 75,00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소폭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 대비 좀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리 기후협약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혹은 지난 주말에 이 정치권이 요동을 치면서 이와 관련된 정치 테마 둘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지금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앞서서 오히려 야당의 분열보다는 이 어부지리가 될 수 있는 여권과 관련된 쪽을 보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쪽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움직임 나오고 있나요? 네, 뭐 정치인 아니라고 해드렸는데 답답합니다. 제가 봐도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엄청 답답합니다.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저 모르겠고요. 정말 정치는 그래서 진짜 정치는 정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데요. 어쨌든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뭐 저희는 이제 수익만 챙기면 되는 거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써니전자나 뭐 안내, 뭐 다물 멀티미디어, 써니전자가 한 22% 정도 올라 있고요. 안랩이 14% 올라 있습니다. 안랩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이게 시세가 뭐 16만 7천 원, 2012년도 1월 달에 만들었던 게 16만 7천 원이네요. 그 뒤로 이제 뭐 그 권리락이 하나, 그러니까 증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1대1로 비교하면 주가가 되게 많이 밀려 있는데요. 저때 그 시세에 대한 뭐 그 기억들이 남아 있으셔서 좀 매수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갸우뚱해지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하고 써니전자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테마를 먼저 보시면 뭐 우리들 제약이 한 7% 빠져 있고요. 큐브레인이 5.6%, 유노바, 바른손도 다 밀려 있는데 뭐 계속 뭐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하는데 뭐 본인 의지가 중요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분위기는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몰려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주식은 그렇게 폭락까지는 아닙니다. 오늘 이제 7% 밀려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치고는 좀 덜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반기문 테마주로는 한창이나 보성파워텍, CCS는 조금 더 살아나려고 하는데요. 한 4% 정도 밀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보자고 말씀드린 김무성 테마주는 이분이 뭐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그냥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될 수밖에 없는 쪽인 것 같아요. 하루는. 그래서 조일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조일 알루미늄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대원전선하고 이제 체시스, 뭐 NK 이런 게 얘기가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대원전선은 8%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체시스가 한 5.4% 정도, VI가 발동이 또 됐네요. 그리고 NK는 또 태양광 쪽, 풍력 쪽하고도 묶여있기 때문에 약간 테마가 뒤에 겹치는데요. NK는 오늘 좀 잘 보셔야 되겠네요. 현재 NK는 한 4%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수산중공업이 7.8%, 또 디지털조선이 한 4% 정도 상승권에 계서 현재는 안철수 테마하고 문재인 테마주가 조금 더 낮고요. 안철수랑 김무성 테마주. 가장 안 좋은 쪽은 문재인 테마주. 그리고 반기문 테마주는 약간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눈치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풍력주들이 불이 붙는데요. 용현 BM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출 원리금 못 갚았다 공시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또 급등합니다.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현진소재나 태웅 등의 종목들도 흐름 상당히 양호합니다. 박 대리님 조금 더 확장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과거로 돌리자면 제가 대학생 때부터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 간다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그러고 나서 시기가 한 9년, 8년이 훨씬 더 지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약 그 영향 때문에 오늘 좀 뭐 상당히 뭐 주가 지수가 좀 불안한 와중에 조금 테마를 얻어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뭐 태양광, 풍력, 수력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보시게 되면 석유나 석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석유는 지금 뭐 치킨 게임 벌어지면서 상당히 좀 국제 정세를 좀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이제 산업이 이제 좀 다변화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차피 소멸되는 그런 자원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충분히 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정말 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요. 일단 동구 SNC나 유니슨, 뭐 CS윈드 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지수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개장한 지 13분여 지나고 있고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낙폭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32%의 하락, 1922.56포인트 구간 지나갑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7분 정도 지났을 때 1920선 딱 터치 나왔는데요. 현재는 이 부근에서의 좀 공방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 물론 이탈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2% 급락하면서 639.79포인트 지나갑니다. 640선 이탈이고요. 장중 저점은 637.90포인트였습니다. 박 대리님, 코스닥 종목들 흐름 어떤가요? 네, 일단 코스닥 지금 시총 상위주들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총 상위주를 뭐 60종목, 60등까지 지금 확대해서 보니까 딱 한 종목, 안내 빼고는 다 파란불입니다. 일단 저도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테마주는 좀 기본적으로 보지 말자 주의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정치 테마주 쪽으로 일단 매기가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대부분 시총 상위주 10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파란불입니다. 뭐 짧게는 1%, 많게는 포인트 한 6.5% 하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수급도 상당히 좋았던 올스템 플란트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는 좀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난주 금요일 1시간이었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프론텍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3월달 이후로 거래량이 최대로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화전자 같이 이제 카메라 부품 쪽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약 한 4.9% 밀리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포커스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 추가 할인이 많이 일어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밖에 지금 이제 하락폭 이제 지금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은 역시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고 운송 쪽도 그리고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커스로 말씀드렸던 엔터 쪽도 한번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오늘 장에서는 한 오락 문화 쪽으로 한 2.8%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이 좀 우울한 좀 그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군 가운데서는 저희가 자칫 놓치고 갈 수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지난 주 후반에 좀 나왔는데요. 남북 당국 회담이 결국엔 결렬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북한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락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제형솔루텍이 17%대 급락입니다. 이 북한 관련주 포함해서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코스닥에서는 어떤 쪽 볼 수 있을까요, 허 의원님? 네, 지금 뭐 현대상선하고요. 말씀해 주신 제형솔루텍이 가장 낙폭이 큽니다. 그리고 동양철관이 한 7% 정도 빠져 있고요. 로만손, 뭐 남해화, 그다음에 뭐 좋은 사람들, 광명전기, 뭐 재룡산업 다 약세권입니다. 뭐 워낙에 뭐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결렬된 것 같은데 뭐 끝난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주가는 좀 오늘 여러 가지 악재 겹치면서 다른 날보다는 더 많이 밀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들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차 경량화나 뭐 이런 부품 쪽인데요. 자, 현대 EP가 뭐 한 0.9% 정도 올라 있고 서진 오토모티브는 지금 뭐 투자 이게 주의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한 5%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산업이나 한라홀딩스, 뭐 상신 브레이크 약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P&E 솔루션이 한 2.5%. 아까 저희가 이제 중국 쪽 11월 전기차 판매량 400% 급증내기 해드렸었는데 뭐 이런 부분하고 뭐 포드 쪽이라든지 GM 쪽 전기차 모멘트 이런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요. 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도 0.4% 정도 올라 있고요. 트루윈이 한 1.19% 정도 올라갑니다. 탄소 배출권 테마에서는 투캠스가 1.3% 올라가고 있고요. 한솔 홈데코가 2.5%, 후성이 1.7%, 그리고 이건산업이 0.4%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쪽 잠깐 보시면 웅진에너지가 가장 셉니다. 14.88%, 1935선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OCI가 2.44%, 그리고 한솔테크닉스가 0.72% 올라갑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4.95%로 강하고요. 이쪽도 정치 테마랑 묶이기 때문에 NK랑 같이 좀 같은 컨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성 ENG도 한 1%, 그리고 S에너지도 뭐 상승권역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 쪽에서는 뭐 CS 윈드 쪽 괜찮고요. 그리고 뭐 NK, 동국 SNC, 그다음에 유니슨도 좋습니다. 관리 종목인 용연비엠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관리 종목입니다. 현진 소재도 관리 종목인데요. 8.82% 그리고 예전 대장격이었던 태웅도 오늘 오랜만에 좀 들썩이 있는데요. 태웅이 4.29%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서 보니까 양시장 모두 다 코스피는 한 1%대고요. 코스닥이 현재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이 100개 약간 넘는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125개 종목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양시장을 합해도 지금 200개 남짓의 종목군들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살얼음판입니다. 좀 잘 디뎌서 오늘 시장 좀 잘 걸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두 분이 가져오셨던 포인트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도 유효한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허 위원님, 개장 전에 가져오셨던 내용들 좀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렇게 좀 많이 밀릴 때는요. 사실 우리가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생각은 메이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해서 뭐 얼마까지 빠지면 뭐 사고 뭐 이런 거에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자팔자의 자신감 결여로 나타나는 게 매 국면의 공통점인데요. 그냥 좀 놔두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탐욕과 공포가 이제 극에 달할 때가 올 것인데 그게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 완전 거래의 실종 또는 이제 투매 대량 거래 속에 장대 음봉이 나와야 투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매는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가 동시에 나오지 않으면 투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거래를 완전히 죽이고 올라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주식이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좀 사볼 만한 국면은 그럼 언제냐? 뭐 항상 똑같습니다. 512선을 회복하는 수준이 돼야 한번 사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때까지는 장중에 뭐 막 등락 나오면서 시세가에서 꼬실 거예요. 유혹을 할 텐데 좀 잘 버티면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대리님은 변동 없으신가요? 네, 일단 변동은 없고요. 지금 뭐 코스닥 쪽 뭐 차트 잠깐 보시면 일단 주봉 기준에서 지금 121선이 좀 깨져버렸습니다. 653선 정도가 121선인데 일단 뭐 오후장에서 이걸 회복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상황이 너무 좀 안 좋다 보니까 섣불리 좀 손이 안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 이렇게 조금 가격 할인이 많이 일어났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은 뭐 엔터 쪽에다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SM이나 YG나 뭐 FNC 엔터 등등 있겠고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이제 뭐 TV나 영화 쪽도 많이 사실 보시잖아요. 그래서 CJ ENM이나 CGV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이런 시기가 지나면은 원래 그 기업의 재평가대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조금 너무 공포심에서 좀 뭐 주식을 던지지 마시고요. 일단 반대로 반대 관점을 보셔야 사실 수익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현 시점을 조금 이제 타이밍 좀 찾아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